오늘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송아름 영화평론가의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요즘 한국 영화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아마 바로 대답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억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 영화의 명장면이나 명대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예전에는요, 영화가 얼마나 떴는지 알려면 패러디나 짤, 그러니까 밈이 얼마나 도는지를 보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 영화에서 시작된 밈이나 유행어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그냥 뭐 재미가 좀 없어졌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는 그 힘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 영화에 열광하지 않는 걸까요? 보통 업계에서 항상 거론하는 뭐랄까 가장 쉬운 변명거리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OTT 때문에 이제 집에서 보는 게 훨씬 편해졌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굳이 극장에 안 가도 즐길 거리가 차고 넘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거기다 티켓 값은 또 얼마나 비싸요. 컨텐츠는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요. 이런 외부 요인들 때문에 관객들이 극장을 떠났다. 이게 거의 뭐 공식 입장처럼 들리죠. 하지만요, 이번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외부 환경 탓만으로는 지금 이 위기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영화 산업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화 그 자체, 그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거의 한국 영화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먼저 그 특별했던 역할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천만 영화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1,000만 명이 봤다, 이런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거였죠. 우리 사회의 어떤 감춰진 역사를 들춰내고 그걸 보는 관객들한테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봐야지 하는 어떤 문화적인 연대감, 심지어는 착무감까지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매체였던 거예요. 사실상 하나의 장르였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영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즉 예술적인 성취보다는 무엇을 다뤘는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재에만 너무 기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좀 별로여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주제를 다뤘으니까 관객들이 칭찬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영화가 맞닥뜨린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관객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했는데 정작 영화는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 영화들을 예로 들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하얼빈 같은 경우는 안중근이라는 영웅서사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역사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야당은 어떻습니까? 권력, 배신, 폭력,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서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투적인 복수극이었죠. 더 이상 신선하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글로벌 콘텐츠를 보면서 이미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지금의 관객을 여전히 과거의 관객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관객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보여주는 정말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바로 영화 좀비딸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되게 단순한 가족 중심의 심파극이었거든요. 근데 관객들은 여기서 좀비를 장애에 대한 은유로 읽어내고 이거 사회 문제랑 연결시키면서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이야기로 해석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관객은 이미 영화보다 앞서 읽고 있었다. 영화가 던져주는 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객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비평적으로 읽어낼 만큼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영화가 관객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영화가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저만치 앞서가 버린 관객들 앞에서 한국 영화계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이 정도면 관객들이 만족하겠지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없었을까요?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기대서 너무 안일하게 영화를 만들어 온 건 아닌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 새로운 시도보다는 그냥 유명 배우 한 명 캐스팅하면 흥행은 보장될 거라는 그런 안일함은 없었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우리 영화 좀 봐주세요라고 호소하기에는 관객은 이미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 눅히 가버렸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관객 앞에서 과연 누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국 영화의 미래는 바로 그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국 영화의